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오늘 보험 플랜 A를 준비한 김경아인데요. 우리가 흔히 TV나 드라마를 보면 뭐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욱 하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그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려고 다들 준비를 하시는데, 이 심장에 관해서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제대로 준비하는지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런 경우 심혈관 질환 의심해 보자. 어떤 경우일까요? 심장 질환 의심 증상 중에는 가슴 통증이 있고요.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요. 호흡곤란, 어지러움 및 실신, 만성 피로. 이런 경우, 이런 증상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겪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 또 알아볼까요? 당뇨병, 많이들 갖고 계시죠. 고혈압, 특히 더 많으실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그다음에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 심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 살집이 많으신 분들은 워낙에 혈관들이 약해져서 아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습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흡연이나 운동 부족,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13가지 이런 범위 중에 본인이 나는 저게 한 50% 이상 해당이 되는데 하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심장 질환의 선행 질환을 한번 볼 거예요. 심장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뭔가 특별히 선행 질환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무엇일지 지금 한번 보실 텐데요. 심장 질환을 보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통 우리는 요즘 단번은 허혈성 심장 질환도 많이 나오죠. 허혈성 심장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이런 질환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두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하려면 꼭 선행 질환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혈압과 당뇨병이에요. 또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혈관이 약해지잖아요. 혈관이 약해져서 꼭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시는데, 과연 이 혈관 질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몸에 엄청난 미세혈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곳곳마다 혈관이 없는 부분이 없겠죠. 이 혈관을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봤을 때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탁하잖아요. 젊은 20대 건강한 피부 같은 건 맑고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나 탁해지죠. 그러면 피 안에 혈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이 혈전이 이 혈관 벽에 붙는 거죠. 이렇게 침착. 혈관 벽에 붙어서 이 붙은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아니면 그 굳은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다 하면은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만약에 머리로 간다면, 머리에서 이 죽상동맥경화증이 발병을 한다면, 혈관이 이쪽으로 간다면 처음에 막히면 뇌경색이라는 증상이 되는 거고요. 좁아지면 뇌동맥 폐쇄협착증이라는 질병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부어오른다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죽상경화로 막히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바로 앞부분이 부어오르겠죠. 피가 통하지를 못하니까. 이 부어오르게 되면 뇌동맥류가 되고요. 부어오르다 터지게 되면 뇌출혈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죽상동맥경화증이 심장으로 가는 경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심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고요. 혈관이 좁아져서
좁아지게 되면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아는 그 심장 질환 범위에 과연 부정맥과 심부전이 있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암은 부동의 일이에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동의 일인데 지금 이 암 사망률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2, 3, 4위, 2, 3, 4, 5위가 변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근데 가장 눈에 띄게 볼 게 이 심장질환 사망률이거든요. 이 심장질환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심장질환 사망률만 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랑 같이 더불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니까 꾸준히 늘고 있대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점점점 고혈압 환자들이 점점점 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점점 늘게 되면 당연히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환자들도 같이 늘고 있는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그 인구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심장 질환으로 왜 사망을 하는지 어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자료를 뽑아봤더니 돌연사의 심장 질환 돌연사의 90%가 부정맥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 부정맥이 뭐냐면 우리가 성인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뛰어야지 정상이래요. 그런데 이 부정맥은 뭐냐면 지나치게 늦게 뛰거나 서맥, 지나치게 빠르거나 빈맥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너무 빨리 뛰었다가 너무 천천히 뛰었다가 이렇게 빈맥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 90%가 부정맥인 이 부정맥을 정확히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부전은 뭐냐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피가 온몸에 이렇게 도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심장을 하는 이 심장 펌프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힘이 약해져서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거나 이런 거를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10%나 심부전 환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한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심장 질환에 대한 이런 준비를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혈관이 협착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이런 질병이 되면은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를 해요. 그게 바로 골든타임을 지켜야지 검사를 해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을 지켜서 병원에 도착을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어떤 수술을 하냐면 스텐드 삽입술이나 카테터 시술을 받습니다. 카테터 삽입술은 뭐냐면 혈관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벽이 막히는 거죠. 이 벽이 막혀서 이 막힌 벽을 뚫어주는 거예요. 뚫어줘서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막힌 벽을 이렇게 뚫어주는 이 시술이 카테터 삽입술이고요. 그다음에 스텐 삽입술은 뭐냐면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스텐 삽입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떠냐면 혈관벽이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거나 자꾸 협착이 되는 거죠. 혈관벽이 붙는 거지. 혈관벽이 너무 약해져서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런 스프링을 혈관벽에다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을 든든하게 고정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 스텐트 삽입술을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텐 삽입술이나 카테터 삽입술을 하는 이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통증을 느껴서 제 시간에 도착을 잘 해야지 이런 시술을 받아서 멀쩡하게 다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정말 너무 타이밍을 놓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술 받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보험으로 얼마나 보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장에 대한 보장 범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에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담보로 가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3년 전부터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가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보다도 범위가 훨씬 넓은 심혈관 진단비나 심내혈관 수술비 이런 담보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체크를 꼭 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맥이랑 심부전이었죠. 이 부정맥과 심부전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정맥이나 심부전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요거를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심장 질환에 대한 담보를 준비하실 분들은 꼭 이거 부정맥과 심부전이 다 포함이 되는 심혈관 진단비나 심내혈관 수술비 이런 걸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큰 예시가 뭐냐면 이쪽에 보면 심장 질환을 환자 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단위 이렇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허혈성 심장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55.8%.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44.2%의 환자들은 부정맥이나 심부전, 기타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44.2%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 중에 44.2%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거의 지금과 예전과 거의 유사한데 심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유념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보장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 아까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항상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도 같이 보장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뇌혈관 진단비 1과 2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뇌졸중 진단비는 이렇게 두 개 합쳐서 그러면 2,00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뇌혈관이나 장애 후유증 보상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도 1과 2가 있는데 1에서는 여기서 이게 포인트죠. 1에서는 1,000만 원을 부정맥, 심부전, 협심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부정맥과 심부전, 협심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를 1,000만 원씩 준비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요거를 보장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도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수술비는 할 때마다 받는다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도 부정맥과 심부전이 다 포함되는, 이게 포함이 같이 되는 수술비로 1,000만 원까지 할 때마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보장 내용을 준비를 해 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세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가 않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갱신 상품인 거고요. 이거는 비갱신 상품입니다. 갱신 상품도 30년마다 갱신 상품으로 제가 예시를 했는데요. 10년 갱신도 있고 20년 갱신도 있고 30년 갱신도 있습니다. 네,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차원에서도 30년 갱신까지도 준비해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30세 같은 경우는 30년 갱신으로 한다면 13,600원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7,27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세 만기로 가져간다. 100세 만기로 가져간다고 해도 금액이 크게 부담이 안 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런 분 30대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준비하면 좋으시겠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100세 만기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50대 기준은 30년 보장, 30년 갱신으로 하면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47,490원, 여자 같은 경우는 24,600원. 굉장히 여자하고 남자하고 보험료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는데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혈관 쪽이 많이 약해지셔서 위험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험료가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그 정도의 준비를 이 가격으로 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 아닐까.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100세 보장 같은 경우도 50대 남자는 54,100원, 여자 같은 경우는 28,800원. 제가 갱신하고 비갱신을 두 가지 다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고 갱신 중에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니까 나는 준비를 하고 싶은데 저보험료가 부담이 돼 싶으시면 그중에 본인이 상황에 맞는 걸로 초이스를 해가지고 같이 가져가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심장질환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위 중에서도 특히 부정맥이나 심부전 요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1년 전 정도에 내가 심장질환, 이대혈관 질환을 준비를 했다. 그러시면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부정맥과 심부전이 되는지 요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장 기간 같은 경우도 갱신이나 비갱신 다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갱신도 10년, 20년, 30년 갱신이 있으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심사비용도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325 조건에만 맞으면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이단부를 준비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심혈관 질환 담보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